계약서는 우리가 경매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는요. 쌍방간에 합의한 계약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사자 사이 권리와 의무 등 법률 관계를 규율합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미래의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 분석과 우리가 컨설팅을 해준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권리 분석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하고 또 우리가 컨설팅을 잘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얼마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은요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이 계약 자유의 내용에는요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누가 체결할 것인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계약서도 어떤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유롭게 자유로운 방식에 의해서 기재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한번 계약은요 구속력이 되죠. 그래서 분쟁 발생 시에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법률 관계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 방법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경매 컨설팅의 표준 계약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계약 내용은 자 A 고객 의뢰인이 경매 컨설팅을 업체, B업체, 수뢰인이 되겠죠. B업체에게 의뢰하였고 경매 컨설팅 내용은 무엇이고 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금액은 얼마이며 계약 불이행할 경우엔 어떻게 되고 또 권리 분석의 하자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업체든지 주로 경매 컨설팅 계약서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저희 두리옥션 같은 경우에 경매 컨설팅 계약서 양식이 이런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의뢰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계약 첫 1번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보통 우리가 일반 회원은 1년 하고요. VIP 회원은 2년으로 하죠. 2번 컨설팅 수수료는 갑은 본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가입비를 의뢰에게 선지급하기를 한다. 항상 컨설팅을 할 때는요. 의뢰비를 받는다 그랬죠. 의뢰비를 얼마를 받냐? 보통 33만 원인데 물건이 금액이 감정 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있어요. 고액이 몇십억, 100억대 갈 수 있겠죠. 그런 물건을 갖고 그건 또 30만 원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할 때에는 5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특수한 물건 있죠. 굉장히 복잡한 물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뢰비를 좀 그 이상 받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수수료는 이렇게 용도별로 해서 이렇게 받는다. 낙찰가 1%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받더라. 수수료 지급 시기는 낙찰 허가 결정일에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뢰 컨설팅 내용 어떤 컨설팅을 해줄 거냐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이런 것들 쭉 하고 그 다음에 갑에 대한 표해 보상 규정 이렇게 권리 분석상 하자로 인해서 재산 피해 발생에 그 전액을 보상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타 특약사항 보면 또 이렇게 쭉 있지만 명도 발생 시 이때 고문 변호사에 의뢰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이사 비용, 강제 집행 비용, 명도소송 비용 이런 비용 등은 고객 갑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게 있고요. 취득세 이런 것도 갑의 부담으로 한다. 3번 만약에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른 물건을 또 해드린다는 내용인데요. 계약 기간 내에는 대체 대상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요. 한번 의뢰비를 받으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체 대상물을 컨설팅 해준다 할 때 그 현장 조사 지역이라든지 법원이 거리가 먼 지역일 경우에는 별도로 실비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별도 특약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특약사항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의뢰인과 수뢰인 여기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여기는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적냐면 의뢰인이 직접 적고 사인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놨습니다. 자, 지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데를 보시면 회원가입비, 해당 물건 의뢰비를 적고요. 의뢰비는 이렇게 30만원이 기준이다. 부가세는 항상 별도고요. 말씀드린 대로 감정금액이 높고 고액 물건이나 난이도가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의뢰비를 이렇게 더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실비는 별도이나 첫 번째 물건 경우에는 실비 포함해서 진행해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33만원을 받고 또 컨설팅을 해주는데 실비를 별도로 또 청구한다 그러면 좀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에 물건은 실비 포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가 있어요. 개인의 경우 현금 영수증을 하고요. 법인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할 경우에는 개인의 핸드폰 번호,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컨설팅 수수료는 수수료 금액을 여기 나와 있는 요율로 달리 정할 때는 특약란 있죠? 특약란 공란에 여기에다가 그럼 컨설팅 수수료는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특약사항 보시면 계약서에 기입되지 않은 특약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특약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은요. 주의사항을 잘 보세요. 의무 부담 행위의 경우 예컨대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해주기로 한다. 무엇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들 의무 부담 행위의 경우는 신중히 생각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90% 확실히 해준다. 대출이 안 나올 때는 내가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내용들 있죠.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는 대표자와 항상 의무부담 행위는 먼저 승낙을 받으시고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계약서 하단 박스 내용에 대상물의 표시는 컨설턴트가 적고요. 의뢰인 인적사항과 사인은 의뢰인이 직접 적습니다. 모두 두 장 작성해서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진행 처리는 어떻게 하냐? 계약서는 두 부 작성했죠? 그러면 작성한 계약서 한 장 복사해서 원본과 같이 회사에 제출을 하고요. 고객 영수증 처리할 서류를 첨부를 하는데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개인의 경우 핸드폰 번호를 주십니다. 그리고 담당자 의뢰 물건은 어떻게 해요? 현장 조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물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 물건 보고서는 회사에 대한 결제를 받고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 회사 결제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데요. 전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회사라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자체에서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메일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고요. 낙찰이 됐다 또는 폐찰이 됐다 이렇게 되고요. 낙찰이 됐으면 사후 처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